온갖 협찬 다 받고 먹튀한 뻔뻔한 연예인 T.O.P.사. 사위는 엘린입니다. 엘린은 2012년 걸그룹 크레용팝으로 데뷔했으며 2013년 히트곡 빠빠빠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빠빠빠 이후 크레용팝은 특별한 히트곡을 내놓지 못했고 그룹 활동이 점차 저조해졌습니다. 2017년 멤버 소율이 문희준과 결혼하며 그룹을 탈퇴하고 나머지 멤버들도 차례로 팀을 떠났고 결국 크레용팝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 후 엘리는 2018년 연예계 활동을 접고 아프리카 TV BJ로 전향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귀여운 외모와 연예계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며 인기 BJ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뭉크뭉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엘린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별풍선과 선물, 이사 비용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엘린과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린은 상대가 더 진지한 관계를 원하자 갑작스럽게 선을 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황은 흔히 로맨스 스캠이라 불리며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속이는 사기 수법입니다. 엘리는 처음에는 금전적인 의도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전적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엘리는 사과 방송을 진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으나 현재는 다시 BJ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린의 사건은 의도와 관계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상대를 기만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일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3위는 조미나입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고 이후 걸그룹 주얼리의 일원으로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2년부터 주얼리의 2집에서 4집까지 참여하며 박정아, 서인영 등과 함께 활동했으며 그룹의 성공과 함께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주얼리 탈퇴 그 이후 연예계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점차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갔습니다. 그 후 조미나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이름의 제과점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커리는 시작부터 여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SNS에서 드러난 문제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빵과 과자의 위생 상태와 품질이 낮고 가격은 지나치게 비쌌다는 점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미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만 봐도 제품의 완성도가 부족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퀄리티와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조미나는 베이킹과 쿠킹 클래스를 열었으나 이를 수강한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비전문적이고 결과물도 수준이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제품은 양갱으로 12개 세트에 9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큰 비난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매니큐어를 바른 채로 반죽을 만지거나 케이크를 장식하는 등의 위생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결국 조미나는 2017년 말 제과점을 폐업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악플이나 논란 때문이 아니라 건강 악화로 인해 폐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조미나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지나친 욕심과 준비 부족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사례로 앞으로는 대중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2위는 천이슬입니다. 이슬은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2013년 개그맨 양상국과의 열애로 처음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람은 추남과 미녀라는 타이틀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 출연하며 주목받았지만 2014년 결별하였습니다. 은혜 천이슬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였으나 전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압수술을 무료로 협찬받고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원 측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로 인해 성형수술 먹튀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성형한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성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초중고 시절의 얼굴이 모두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부팬들은 그녀가 양상국과의 열애를 통해 이름을 알린 후 약 1년 만에 결별한 것을 두고 양상국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천이슬은 드라마의 조연으로 가끔씩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거의 성형수술 협찬 사건과 관련 발언의 불일치는 여전히 대중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에 관심을 받는 직업인 만큼 앞으로 그녀는 좋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위는 에릭입니다. 2017년 에릭과 나혜미는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하며 소박한 결혼식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서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하여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검소함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결혼식 현장은 예상과 달리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한 화려한 분위기였으며 그들의 조촐한 결혼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화의 팬들 사이에서 팬들만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결혼식 논란은 그들의 선택으로 볼 수 있었지만 신혼여행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에릭과 나혜미는 결혼식에서 협찬 없이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의류 브랜드와 액세서리를 협찬받고 신혼여행 중 착용한 뒤 이를 자연스럽게 공항 패션으로 노출되도록 사전에 협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공항에서의 촬영을 위해 지정된 B게이트에서 두 사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알고 보니 이미 C게이트를 통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에 홍보 대행사는 에릭과 나혜미는 약속된 장소에 있었지만 기자들이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 해명은 여전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협찬 먹튀라는 비난을 제기했습니다. 에릭과 나혜미 측은 협찬 의상을 착용했지만 공항에서의 취재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해명 역시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과 후의 일관성 없는 행동은 논란을 키운 주요 요인이었고 소박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약속과 달리 협찬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에릭과 나혜미가 향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불행하게도 룸살롱을 비밀리에 오가다 발각된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문 한 방에 그들의 은밀한 활동이 드러나고 말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한 절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패로 돌아갑니다. 혼자서만 걸렸다면 상황이 나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동료마저 끌어들여 모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이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자 연예인 T.O.P.O는 스캔들 이후에도 여전히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5위는 박유천입니다. 2016년 6월 이중적인 삶의 그늘을 가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었죠. 그는 업소의 화장실에서 한 여종업원을 강압적으로 괴롭힌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변기천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씨는 박유천에 의해 화장실로 강제로 끌려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유천은 4차례나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씨는 박유천에 의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 해도 성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박유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박유천에게 5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결국 박유천이 2021년에 지급했습니다. 2019년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다시금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연예계 은퇴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혐의가 입증되어 10개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세금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추가로 안았습니다. 연예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박유천이지만 그는 일본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위는 이혁재입니다. 이혁재는 2000년대 초반에 전성기를 누리며 연예계에서 크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회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자상한 아빠로서 EBS 60분 부모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며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혁재는 클럽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음주 가무를 즐기며 첫 번째 클럽의 여종업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후 두 번째 클럽을 방문했을 때 그 여종업원을 다시 부르려 했지만 그녀가 이미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지 못하고 업소를 찾아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 결과 그 여종업원이 실제로는 퇴근하지 않았으며 그를 피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실망과 화가 치밀어 올라 업소 매니저와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그동안 쌓아온 자상한 아빠라는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과도하게 나온 술값 문제로 시작되었다고 이혁재가 주장했지만 언론은 그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혁재는 수년 동안 공들여 쌓은 이미지를 한순간에 잃게 되며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3위는 김래원입니다. 김래원은 연기로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그의 나쁜 손 연기가 단순한 연기 이상임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에게 능글맞고 다소 과감한 행동을 하는 인물을 연기했으며 이 때문에 실제 인격과는 별개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청담동의 유명 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김래원의 행동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조명받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술자리에서 한 20대 여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종업원이 김래원의 머리끄덩이를 잡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여종업원에게 심각한 타박상과 찢어진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김래원은 곧바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래원 측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명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실제 몸싸움은 소속사 관계자와 여종업원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김래원은 단지 상황을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날의 회식 자리는 소속사 직원들이 김래원을 설득하여 만든 자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김래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실제 행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대중의 비판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김래원은 연기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명성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위는 강인입니다. 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질투심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울 논현동의 한 룸살롱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은 현장에서 양측이 화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사건의 복잡한 내막이 뒤따랐습니다. 음에 언론이 보도한 장소는 신사동의 주점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 장소는 논현동의 룸살롱이었고 이는 후에 한 매체를 통해 바로잡혔습니다. 소위 정정은 사건의 원인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는 주점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그 장소가 룸살롱이었던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결과 강인의 여자친구라 주장한 피해 여성은 논현동의 유흥업소에서 영심이라 불리는 인기 많은 에이스급 종업원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지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업원이 손님들에게 지명을 많이 받으면 다른 방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이는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연애 감정을 유발하려는 일종의 관리 전략이 되었습니다. 인도 그런 손님 중 한 명이었고 그 결과 매일 그 유흥업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사고로 그룹에서 퇴출되고 경제 상황도 예전과 같지 않아졌습니다. 그가 테이블 매출을 늘리지 못하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에게만 의존하던 영심은 수입이 줄자 다른 방의 손님들을 동시에 받는 더블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건 당일 영심이 잠깐 다른 방에
인사하러 갔다가 예상보다 늦게 돌아오지 않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는 영심에 대한 연애 감정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고 결국 영심이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영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사건으로 강인은 영심의 너그러운 태도 덕분에 훈방 조치만 받았지만 이후로는 다시 그 유흥업소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위는 탁재훈입니다. 탁재훈은 한때 개그맨 김용만과 함께 2013년 대규모 도박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전인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카오에서 엄청난 규모의 원정 도박을 조사하면서 탁재훈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재훈과 이수근이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수사관에게 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탁재훈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그의 룸살롱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상상플러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운동장, 놀이터, 사무실 등을 언급했으나 이는 강남의 유명 룸살롱들의 이름에 빗대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드립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의 발언이 룸살롱을 지칭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는 총각 시절 호기심으로 시작된 룸살롱 방문이 습관이 되어 결혼 후에도 계속됐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룸살롱을 방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이러한 장소를 마치 일상적인 레크리에이션처럼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탁재훈의 이러한 태도는 공개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세계에는 대개 두 유형의 영화가 존재합니다. 남성들이 선호하는 영화와 여성들이 선호하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특히 남성들이 선호하면서도 반복해서 배드신만 찾아보는 영화 베스트 10을 살펴보겠습니다. 4위에는 예고편만으로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간신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되었으며 연산군의 성욕을 조작하려는 주지훈의 계략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관객 수는 111만 명을 기록하였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쳐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주지훈이 말한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사가 남성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영화 초반부터 연산군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도발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두 여성의 레즈비언 배드신은 영화 아가씨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말하듯 실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예상했던 배드신의 부재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9위는 정우성과 이소의 주연을 맡은 마담 뺑떡이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시골 출신의 이소가 정우성에게 버림받은 후 복수를 계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소의 첫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관객 수는 47만 명에 그쳤지만 치정 멜로드라마로서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속 배드신은 주로 초반에 등장하며 특히 놀이공원에서의 야외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중 이소의 캐릭터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승객으로 나오며 정우성과의 위험한 사랑에 빠져듭니다. 이 영화 이후 이소는 연기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제안을 받았으며 감독은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8위는 연애의 목적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무한한 연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남선생 박해일이 동료 여선생을 유혹하려는 시도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7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박해일은 그의 특유의 능글맞은 연기로 많은 유머러스한 대사를 선보입니다. 배드신은 주로 영화 중반전에 등장하며 박해일과 강혜정 사이의 강렬한 장면들로 많은 관객들이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주인공들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 심오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연애의 목적이 육체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에 있음을 탐구하는 영화로 관객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3위는 특히 남성들에게 호평받는 순수의 시대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복수를 꿈꾸던 신하균이 강한나를 만나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다룹니다. 예고편에서는 강한나의 배드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총 관객 수는 47만 명에 그쳤고 흥행에서는 실패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손익분기점은 240만 명이었으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지만 영화의 배드신은 뛰어나게 연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신하균과 강한나 사이에 격정적인 배드신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상당히 거칠면서도 섬세한 연출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신하균은 이 장면을 위해 식스팩을 만들어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팬들은 다른 모든 것은 잊어도 강한나의 연기는 잊을 수 없다. 순수의 시대는 강한나의 시대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남성들이 선호하는 영화들은 강렬한 배드신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영화의 성공 여부를 떠나 특정 장면이나 배우의 연기가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은 9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 룰라의 주요 보컬로 활약했습니다. 서머타임이라는 노출이 많은 영화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가 술렁였습니다. 2001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고등학교 시절 강간을 당한 후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김지연이 진정한 사랑을 뉴스와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배드신이 과거 영화에 비해 상당히 과감한 수위를 자랑합니다. 류스의 부부 관음증 씬은 영화에서 섬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9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지만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성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영화로 성인 영화 사이트에서는 이 영화의 클립이 자주 등장하는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2위는 송승헌과 임지연이 주연을 맡은 인간 중독입니다. 임지연은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예고편을 제작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송승헌이 부하 직원의 아내인 임지연을 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임지연에게 매혹된 남자의 파멸적인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총 14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한국판 롤리터로 기대를 모았던 영화는 결과적으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계속되는 배드신은 카메라 워크와 세트장 연출에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감독 또한 배드신에 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방자전입니다. 방자전은 개봉 전부터 노출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봉해보니 작품성이 뛰어났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춘향전을 방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사극 멜로물입니다. 신분의 차이로 춘향이에게 다가서기 어려웠던 방자를 김주혁이 안정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춘향 역의 조유정도 탁월한 연기를 선보였고 특히 조연으로 나선 유연경의 향단이 역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는 관객들이 필요한 만큼만 노출씬을 촬영했으며 영화 초중반부에 주로 등장합니다. 29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노출을 보기 위해 온 관객들이 오히려 잘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갔다는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 방자전은 개봉 전부터 노출로 인한 논란이 많았지만 실제로 관객들 앞에 선 작품은 예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춘향전을 춘향이가 아닌 방자의 시점에서 재해석한 사극 멜로 드라마입니다. 김주혁이 연기한 방자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춘향이를 단지 바라만 보아야 했던 캐릭터로 안정적인 연기로 극을 잘 이끌었습니다. 조유정은 춘향이 역할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했으며 유연경이 맡은 향단이 역시 훌륭한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영화는 중반부에 주로 등장하는 배드신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 촬영했으며 이는 단순한 노출을 넘어서 작품에 꼭 필요한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총 298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였고 많은 이들이 노출 장면을 기대하며 영화를 보러 왔지만 결국은 잘 만들어진 작품에 감탄하고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